일일 테스트 이따가 이어서 하시고요. 책 펴봐. 책 93쪽 볼 차례죠? 쪽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써있는데요. 우선은 얘는 그냥 말만 쉬워. 유형이 여러 가지라서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래도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수를 두는 거야. 구하고 싶은 수를 미지수로 둬요. 그러면 그 미지수를 x로 두면 되겠다. 그치? 그럼 미지수를 x로 뒀으면 해당하는 식을 세워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을 세웠으면 이제 직접 풀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방정식 풀어서 확인해보면 되고, 마지막에는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쉬워요. 근데 유형은 엄청 많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로 바로 가볼 거야. 다음은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가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클 때 어떤 수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그러면 어떤 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그걸 x라고 뒀어.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는 했으니까 5배니까 5x야, 그치? 거기서 3을 빼래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수의 2배 그러니까 뭐예요? 뭐예요? 어떤 수의 2배니까 x의 2배니까 뭐야? 2x 그거보다 9만큼 크대요. 플러스 9. 그러면 3을 뺀 수가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둘이 같은 거겠다. 그치? 은근히 거기서 한 번씩 끊는 거죠. 그러면 여기 빈칸에는 2x 플러스 9. 그러면 저거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좌변 3x, 우변 12. 그럼 x는 4. 그럼 구하려고 하는 어떤 수는 4이다 라고 방정식 풀어놨어요. 마지막에 확인해보면 되지. 어떤 수가 4라고 하면 좌변에다가도 넣어보고 우변에다가도 넣어보는 거지. 그럼 4 곱하기 5 얼마? 20. 20 빼기 3? 17. 그 다음에 우변에도 4 곱하기 2 얼마? 8. 8 더하기 9? 17. 좌변 우변 결과가 같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의 뜻에 맞는다. 그러면 필수 문제 1번으로 넘어가서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일 때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연속하는 거니까 1,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엔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연속하는 두 짝수야. 그러면 2 그리고 4 그리고 6 8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 얼마 차이나? 2. 여기는 맞아? 그럼 연속하는 두 짝수는 2씩 차이 난다. 맞아요? 그러면 연속하는 자연수는요? 얼마씩 차이 날까요? 1, 그 다음에 자연수니까 2, 그 다음 3. 그럼 얼마 차이 나? 1씩 차이 나요. 그죠? 그러면 우선은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작은 수를 x라고 주면 되겠지.
어떻게 돼? 얼마 차이 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에다가 어떻게 해야지? 2를 여기 2배 차이 나요? 여기 4하고 6은 또 그럼 2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더하기 2. 그러면 그 짝수의 합이 26이라고 했으니까 큰 수랑 작은 수 합쳐서 얼마야? 26이야, 그쵸? 그러면 요거 바로 풀어주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 풀어줘요. x 플러스 2는 26. 그럼 좌변을 좀 풀어주면 2x 플러스 2는 26. 맞아? 그러면 2x는 이거 넘어가면 되잖아, 그치? 얼마예요? 24. 아, 그럼 x는 얼마? 12? 맞아? 그러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선 작은 수 x는 12. 그럼 큰 수는요? 14. 둘이 합해서 26. 맞나요? 네. 그러면 작은 수를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2. 넘어가요. 필수 문제 1-1번 얘네들은요 그냥 식만 세우고 넘어갈 거야. 푸는 건 집에 가서 풀어. 알겠지? 여기서 푸는 거 안 돼.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가장 작은 수도 있겠네. 그쵸?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둬보자. 그럼 중간 수는 어떻게 돼? 여긴 1씩 차이 난다면 뭐야? x 플러스 1. 가장 큰 수는? x 플러스 2. 그 세 자연수의 합이 39라고 해요.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2 더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x. 여기가 39라는 얘기지? 식은 세워줬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풀어요. 그 다음에 세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서 끝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면 필수 문제 2번 넘어갈게요. 풀지 마세요. 이거 지운다. 다 썼어요? 푸는 거는 집에 가서 직접 풀어. 복습도 하고.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 필수 2번.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고 할 때 처음 자연수를 구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필수 문제 2번.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네. 그쵸? 숫자 카드 놀이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처음 거는 지금 보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2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여기 숫자 카드 2 써주면 되는 거고 얘는요?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냥 x라고 줄까요? 우리 모르는 수?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수는 어떤 수일까? 10의 자리 숫자가 2야. 그러면은 20 몇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 어떻게 써? 20 플러스 x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어떤 바보 2x라고 써요. 돼? 안 돼? 안 돼요. 숫자 카드 그 숫자랑 수랑은 달라요. 근데 이거를 바꿔요. 지금 보니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위치를 바꾼다고 하네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10의 자리 숫자가 x가 되는 거고 1의 자리 숫자는 2가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바꾼 여기가 의미하는 수는 어떻게 될까? 10의 자리가 x요. 10x 그렇지.
그 뒤에 1의 자리 2니까 플러스 2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한글로 식을 좀 써주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바꾼 수 자리에는 10x 플러스 2를 넣어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 처음 수 자리에는 20 플러스 x를 넣으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10x 플러스 2는 처음 수가 20 플러스 x, 거기에다가 63을 더하래. 그러면 우변 정리할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뭐예요? 83. 그러면 얘네 둘 자리 바꿔주고 10x 빼기 x니까 뭐야? 9x. 그다음 83 빼기 2네. 얼마지? 81. 아하, 그러면 따라서 x는 얼마지? 9. 그런데 내가 x가 궁금했어? 아니면 처음 자연수가 궁금해? 처음 자연수가 궁금해. 그러면 처음 수 자리 x에다가 9 넣으면 되겠지? 이거 얼마예요? 29. 자, 2-1번 해도 될까요? 이번에는 1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었대.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5였고요. 10의 자리는 몰라요. 그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수는 뭘까? 10x 플러스 5. 그 다음에 숫자를 위치를 바꿨다고 하네.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5, 1의 자리 숫자가 x였겠지. 그럼 바꾼 수는 50 더하기 x가 되겠어요. 맞죠? 그러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다라고 했고요. 이때 처음 자연수 찾아달래. 그러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다라고 하죠. 그럼 바꾼 수 50 더하기 x, 처음 수는 뭐야? 10x 플러스 5에다가 27 빼주면 되겠지? 요거 푼 게 2-1번이 될 거고요. 푸는 건 집에 가서 푸시고 필기만 해주세요. 우리 오늘 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푸는 거는 집에서 해보세요. 넘어갑니다. 필수 문제 3번. 한 개에 800원 하는 초콜릿과 한 개에 600원 하는 사탕을 합쳐서 20개를 사고 13,000원을 냈다고 해요. 거스름돈 있나요, 여기서? 있어요? 없어요, 그쵸? 거스름돈 없으니까 물건값이 낸 돈이랑 똑같겠구나, 그치? 그러면 여기서 초콜릿하고 사탕을 각각 몇 개씩 샀냐고 물어봤으니까 뭐 초콜릿을 X개라고 둔다고 하면 그럼 사탕은 합쳐서 몇 개야? 20개야, 그치? 그럼 20개에서 초콜릿 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20 빼기 X. 그러면 요거 이제 물건값 생각해 봅시다. 물건값이 얼마인가?
한 개에 800원 하는 초콜릿이라고 했으니까 요 X개 사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안 들려요. 한 개에 800원 하는데 X개래. 얼마야? 800X야, 그치? 그 다음에 사탕 이만큼이래요. 근데 한 개에 600원이래. 그러면 얘는 600 곱하기 개수 하면 되잖아, 그치? 요거 합해서 13,000원이라고 하네. 거스름 돈 없고요, 그죠? 그러면 800x 더하기 600 괄호 열고 20 마이너스 x 얘가 13,000원이란 얘기네. 맞아? 그러면 요거 분배해서 풀어주면 좌변 800x 더하기 12,000 빼기 600x 이게 13,000원. 그러면 200x는 얘 넘어가면 1,000원 남네요, 그죠? 그러면 x는 얼마? 5. 그러면 여기에서 x가 궁금한 것도 맞기는 한데 각각 몇 개씩 샀냐고 물어봤으니까 따로따로 적어줘야 돼. 초콜릿 따로, 사탕 따로. 맞아? 초콜릿은 몇 개 샀어? 몇 개 샀어? 몇 개 샀어? 5개 샀고 사탕은 몇 개 샀어? 몇 개 샀어? 15개 샀어요. 그럼 따로따로 적어주면 돼. 그럼 5개, 15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초콜릿 몇 개, 사탕 몇 개 이렇게 친절하게 써줘야 돼. 초콜릿 5개, 사탕 15개. 다 적었으면 3-1번 넘어갑니다. 어느 농구 시합에서 한 선수가 2점짜리 슛과 3점짜리 슛을 합해서 19개를 성공했고 44점을 얻었대요. 2점짜리 슛을 몇 개를 성공했니? 그럼 2점짜리 슛을 X개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2점짜리 슛을 X개 성공했고 그러면 3점짜리는 어떻게 되겠어? 합쳐서 19개 성공했다며,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19 마이너스 X개를 성공을 했어. 그럼 이제 점수 얘기 나와야 되겠지? 2점짜리가 X개야. 그러면 몇 점이야? 2점짜리가 몇 점이야? 몇 개야? X개야, 그치? 그럼 한 개면 2점, 두 개면 4점. 그럼 X개면? 2X점. 그 다음에 3점짜리가 이만큼 있으면 점수랑 개수 곱해주면 되는 거지? 둘이 합쳐서 몇 점이래? 몇 점이래? 44점을 얻었대. 그러면 2x 더하기 3 괄호 열고 19 마이너스 x 했더니 44점이다 이거지? 그럼 푸는 건 너네가 직접 푸시고요. 다시 2번 넘어가도 돼요?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8세, 아들의 나이는 12세라고 합니다. 아빠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찾아달래. 그 몇 년 후를 우리는 X년 후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돼요? 그러면 표를 한번 완성을 시켜보자고. 한쪽에는 현재 나이를 쓸 거고 그 밑에는 X년 후의 나이를 쓸 거야. 그러면 아빠가 지금 48살, 현재 48살. 그러면 몇 년 뒤에 아빠의 나이는 어떻게 돼요? 48
플러스 x, 그치? 그 다음에 아들. 우리 아들 12살이네. 몇 년 뒤에는 12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몇 년 후 아빠의 나이가 몇 년 후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건 그쵸? 그러면 우리 기준을 얘로 잡으면 돼요. 몇 년 후 아빠의 나이 어떻게 돼? 적었잖아. 뭐야? 48 플러스 x 이거가 몇 년 후 아들의 나이 이거의 몇 배가 돼야 되지? 3배가 돼야 하지. 아들의 나이의 3배라고 했으니까 몇 년 후 아들의 나이인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만 적고 필수 문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푸는 건 집에 가서 푸세요. 우리 풀 문제들이 정말 많아서 정말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나? 그럼 너는 힘들나요?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네, 필수 문제 4번. 둘레의 길이가 20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가 더 길 때 세로의 길이를 찾아달래. 그럼 우리 세로의 길이를 x로 두면 되겠지? 그러면 가로, 세로, 세로를 xcm로 둔 거고요. 가로는요 어떻게 돼야 돼? 세로보다 2cm가 더 길다며. 그렇지. 얘는 x 플러스 2cm. 그 다음에 둘레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있잖아 얘들아. 둘레를 구하려면 가로랑 세로를 더한 다음에 2배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게 20이래. 그러면 그냥 가로 더하기 세로는 얼마일까? 얼마일까? 10이겠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 직접 넣으면 되지. 가로 더하기 세로가 10cm라고요. 그쵸? 그러면 좌변 풀어주면 2x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오겠네. 는 10. 그러면 2x는 8이니까 x는 얼마? 4. 그러면 여기서 x는 4. 그럼 가로는 6cm. 합쳐서 10cm, 둘레 20 맞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세로의 길이를 찾아달래. 몇 cm? 네? 몇 cm? 세로 몇 cm? 몇 cm? 4cm. 여기서는 단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단위를 써야 돼요. 심지어 길이라고도 친절하게 써져 있어. 단위 안 쓰면 틀려요. x는 4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얘기 알겠지? 그러면 4-1번.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4cm 더 짧은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40cm일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찾아달래요. 그럼 우선 가로, 세로를 알아야 넓이 찾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보니까 세로가 가로보다 4cm가 짧대. 그러면 가로를 x라고 두면 세로는 가로에서 4cm 빼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둘레의 길이가 40이라고 하네.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 하고 나서 2배 한 거예요. 그쵸? 맞아? 그러면 그냥 가로 더하기 세로는 얼마일까? 20.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 얘가 20. 맞아? 그럼 이거 풀어주면 가로 세로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그때 넓이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필수 문제 5번 넘어가서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주는데 한 명당 5권씩 나눠주면 2권이 남고 6권씩 나눠주면 3권이 부족하다고 한대요. 학생 수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래. 학생 수를 구할 거니까 학생 수를 x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맞아? 그러면 학생 수는 x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5권씩 나눠주면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명당 5권인데 x명이야. 그럼 몇 권이 나가? 한 명당 5권, 근데 x명이야. 5x에 나가요. 그쵸? 그럼 공책 수는 5x야. 근데 2권이 남아요. 그럼 공책 입장에서 남는 거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인 거네. 그치? 남는 거니까. 니네가 공책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5x 플러스 2가 첫 번째 공책의 수가 될 거고. 그럼 얘가 남았었으니까 한 번씩 더 적은 거야. 그러면 6x만큼 됐겠지. 그치? 근데 3권이 부족해. 공책 입장에서 3권이 부족해. 그럼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여기서 공책 수가 변할까 안 변할까? 공책끼리 막 서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애들이 싸우고 찢어서 막 죽이고 막 그래요? 공책의 수가 그래서 줄어들어? 아니면 공책끼리 눈이 맞아가지고 얘네들끼리 막 번식을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책 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일정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썼던 공책의 수랑 두 번째로 구했던 공책의 수, 여기 플러스 2네. 두 번째로 식을 세웠던 공책의 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막 싸우거나 뭐 좋아지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러면 공책 수는 일정해요. 그래서 식을 세워주면 5x 플러스 2는 6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세울 수 있지. 그럼 이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 근데 이거 학생 수가 x였는데 사람 수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귀신이야 뭐야, 그치? 무서운 일이야. 그래서 사람 수를 양수로 구해주면 됩니다. 뭐예요? x는 5. 그러면 학생 수 몇 명이야? 몇 명? 5명. 넘어가요. 그러면 5-1번 어느 학교 미술 동아리 학생들에게 귤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4개씩 나눠주면 5개가 남고 5개씩 나눠주면 4개가 부족하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우선 학생 수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럼 학생 수를 x명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귤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한테 4개씩 나눠줄 때가 있어. 그치? 그럼 몇 x야? 몇 x야? 4x야. 그치? 그러면 귤의 수는 첫 번째 거는 4x인 거야. 근데 5개가 남았어. 그러니까 뭐야? 귤의 수? 플러스 5. 너네가 귤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귤의 입장에서 5개가 남았어. 그럼 뭐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인 거야. 그죠? 이해되는 거예요? 돈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나한테 플러스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보니까 5개씩 나눠줬대 이번에는. 그랬더니 4개가 부족해. 그럼 뭐야? 부족한 거? 마이너스 4. 그럼 귤의 수? 얘네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귤을 죽여서 없애고 이런 거야? 먹어서 없애고 이렇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귤의 수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4x 플러스 5는 5x 마이너스 4 이런 식이 세워지겠지? 이거 풀면 학생 수가 나올 거야. 학생 수 우리 x명이라고 줬으니까. 근데 여기서 귤의 수를 찾으래. 두 번째 거는. 맞아? 그러면 학생 수 뭐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를 1번에 넣던지 2번에 넣던지 하면 돼요. 알겠어? 1번 또는
2번에 대입해주면 귤의 수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필수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느 중학교에서 작년에 전체 학생은 7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작년에 여학생 수를 X라고 하면 작년에 남학생 수는 700명에서 X를 빼면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여학생 수는 7%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썼을 거고 X의 7%겠지 당연히. 7%니까 100분의 7 맞아요? 그 다음에 X의라고 했으니까 둘이 곱하기 관계 맞지? 그 다음에 남학생 수는 3%가 감소했어. 그럼 뭐야? 아니야 3% 감소했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올해 변화량만 따질 거거든. 얼마나 변했냐고. 그래서 얼마나 변했냐 이것만 보는 거야. 그러면 3%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3% 100분의 3. 그 다음에 이거의 3%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하기 관계. 그러면 700 마이너스 X. 그래서 전체 학생은 전반적으로 9명이 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쵸? 얼마나 변했냐라고 했으니까 전체 인원을 보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늘고 몇 명이 줄고 그 정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명이 빠지고 4명이 늘었어. 이 반에. 이건 안 적어도 돼. 물어볼 거라고. 2명이 빠지고 4명이 늘었어. 그럼 몇 명이 변했을까? 니네 반 인원 중에서 2명이 빠지고 4명이 늘었어. 그러면 몇 명이 변화했을까? 6명이 변화했어요? 니네 인원에서 2명을 빼봐. 너네 몇 명이야 지금? 아니 니네 몇 명이냐고. 6명이요? 귀신 4마리 있니? 자, 2명이었어. 근데 2명이 줄었어. 그리고 4명이 이 반에 들어갔어. 몇 명이 늘어? 변화를 했어요. 늘었어? 줄었어? 몇 명이? 2명이. 어떻게 알아? 얘네 둘 더해서 알아. 맞아요? 그러면 남학생의 변화량하고 여학생의 변화량을 합쳐야 전체 변화량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 얘기를 2번에서 하는 거야. 여학생의 변화량하고 남학생의 변화량을 합쳐야 전체 학생 수의 변화량이 나온다고요. 그쵸? 아까 2명 줄고 4명 늘고 그거. 그치? 그러면 걔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달래. 그러니까 더하면 돼요. 그쵸? 여학생의 변화량 100분의 7x. 그치?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쵸? 근데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플러스 생략할 수 있다 했지? 그럼 플러스 생략해서 뒤에 마이너스 100분의 3 하고 700 마이너스 x. 남학생 변화량. 그치? 그래서 몇 명이 늘었어? 9명이 늘었어. 그래서 플러스 9 쓰면 돼요. 그쵸? 그러면 양쪽에 어떤 수를 곱해서 분모를 다 지워버릴까? 100.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우선 여기까지가 2번이고요. 3번은 요거 푸는 과정이 3번이야. 어떻게 써야 돼? 7x 마이너스 3 바로 열고 700 마이너스 x는 얼마? 얼마? 900. 2번은 그냥 요거만 쓰면 돼요. 여기 이거.
이건 요것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2번에다가 100을 곱해준 결과 3번에 첫 줄이 나오는 건데 7x 그 다음 마이너스 2100 플러스 3x는 900 맞아? 그러면 7x 더하기 3x 얼마예요? 10x 그 다음에는 요거 넘어가면 3000 그러면 x는 얼마? 얼마? 300 그러면 여기서 x는 300으로 나왔는데 작년에 여학생이 300명인 거네 그러면 그쵸? 작년 여학생 수 찾으라고 했으니까 몇 명? 300명 됐나요? 넘어가요 6-1번 어느 중학교에서 작년에 전체 학생은 900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표 만들어주면 되겠지. 작년에 전체 학생은 900명,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가 4% 증가하고 여학생은 8% 감소하여 전체 학생은 15명이 감소했다. 이 학교에 작년에 남학생 수를 찾아달래. 그러면 작년에 남학생을 X로 두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작년 남학생의 변화량 보니까 남학생은 4% 증가했다네. 그치? 그럼 증가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4%니까 100분의 4x 그치? 그 다음에 여학생은 그러면 합쳐서 몇 명이었다 했지? 작년에 합쳐서 몇 명? 900명 그러면 여기는 900 마이너스 x명일 거야 그치? 근데 감소했어 마이너스 맞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8% 그럼 100분의 8 가로 열고 900 마이너스 x 맞아요? 그러면 우리 작년에 전체 학생 수 보면 얘는 900명이었었고 그래서 몇 명이 감소했어? 15명 감소했어.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쓸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남학생의 변화량과 여학생 변화량 합치면 전체 변화량 나온다고 했었지요. 남학생 변화량 얼마? 뭐야? 남학생 변화량 써놨잖아. 뭐야? 100분의 4x 더하기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근데 더하기 생략할 수 있었어요. 빼기 쓰고 100분의 8 괄호 열고 500 마이너스 x 했더니 마이너스 15다 이거예요. 그쵸? 일단 좀 줄었다고 하니까 됐나요? 요건 좀 풀어볼까? 그러면 양쪽에 100을 곱해서 분모 없애버리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4x 마이너스 8 괄호 열고 500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500 맞지? 그러면 분배 그럼 4x 그 다음 마이너스 7200 플러스 8x는 마이너스 1500 그러면 4x 더하기 8x니까 12x 그치? 얘는 마이너스 1500 플러스 7200으로 바뀌죠. 그러면 12x는 얼마? 5700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x
이렇게 찾아주면 되지. 얼마예요? 얼마? 그럼 여기서 작년에 남학생 수 X로 뒀었고 그거 475 나온 거지? 그럼 정답 뭐예요? 몇 명? 475명.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외워올 거 외워봐야 문제 풀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정리해 줄 테니까 외워오세요. 외워와야 되는 거. 첫 번째로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해서 나올 거야.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구했어? 우리 초등학생 때 배웠지?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여기서 속력은 어떻게 구했지?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구했었지? 그렇지.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농도라고 나올 거예요. 농도는 진하기를 나타내고요. 퍼센트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소금물에 관련돼서 나오거든? 그럼 얘는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율이야. 그러면 소금물의 양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소금의 양은 비교하는 양이 될 거고요. 소금물과 소금으로 구분이 될 거고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뭐 해야 퍼센트 나올까?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이 나와요. 얘는 결국에 소금물의 몇 퍼센트가 소금이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소금물의라고 했으니까 소금물이 곱하기 관계가 될 거고요. 몇 퍼센트잖아, 그렇지? 그러면 퍼센트 자체를 뭐 예를 들어 X%라고 치자. 그럼 이거 뭐라고 써? 100분의 X라고 쓰잖아요. 그쵸? 똑같아. 그러면 100분의 위에는 이제 농도를 쓰면 되겠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가 나옵니다. 정가, 판매가, 실제이익. 그러면 정가는 너희가 예를 들어 공장에 갔다고 치자. 물건을 장사를 하러 공장에 갔어. 그러면 그 물건을 떼가지고 올 거 아니야, 그치? 물건 떼가지고 오는데 공짜로 훔쳐와요? 돈 주고 사오죠? 그 가격을 원가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팔아버리면 정가 그대로, 정가랑 원가랑 똑같이 만들어서 팔아버리면 니네 돈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게다가 교통비까지 든다? 못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의 이익을 더해야 되겠지? 여기 있는 이익에는 너희들의 교통비, 직원들의 인건비, 세금, 뭐 너희들 월급 그렇게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정가를 이제 원가 더하기 이익으로 정했어. 어떻게 정했어? 그런데 얘가 안 팔릴 때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할인을 해주죠. 너네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정가 그대로 끊고 가요? 10만 원 넘게 나와요. 할인 받아야 되지? 집에 만초를 한 3명 키우지 않는 이상 할인 받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가에서 할인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할인된 금액을 빼줘야 되겠지?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빼줍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판매가로 정한 거예요. 판매하기로 정한 가격이야. 그러면 이대로 팔았을 때 너희들이 실제로 이익을 내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 이익을 구하려면
빼야 돼요. 판매가랑 그치? 정가랑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플러스야. 왜? 여기다 이익을 붙여놨으니까. 근데 안 팔리니까 할인 금액을 빼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실제로 팔린 가격, 판매가 여기에서 원가를 빼봐야 되겠죠. 물건의 원래 가격이야. 그쵸?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을 때 이제 플러스가 나오면 월급 받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야. 그럼 계속 손해인 거니까 장사 접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니까 그런 공식들이니까 외워두세요. 알겠죠? 외워줘야 다음 시간에 편해요. 1일 테스트 마저 마무리해.